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 정답은 2번이거든요. 니은번 하나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좀 적어볼게요. 니은번 하나만 맞다 표시 한번 해볼게. 요거 하나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일단 맞는 거 니은번부터 한번 그러면 내가 읽어볼게요.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요거 하나 맞다고 좀 처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한번 봐보자고,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기억번부터 보자. 이제 기억번 보시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어떻게 된다? 3년까지의 기간 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결국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쩐다? 포함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기억번 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뭐를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누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누범. 여기 누범이 집행유예 얘기구나.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한번 가서 설명을 해볼까요? 디귿번에 한번 가보자. 자, 네, 디귿번에 한번 봅시다. 디귿번에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 35조 1항에서 정하는 누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고 판시했었죠. 제가 요 앞에 영상에다가 제가 그거 놔뒀잖아요. 그거 뭐죠? 판례 제가 강의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누범 관련돼서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그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쩐다는 거야? 여전히 누범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야. 기왕의 전과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형이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어쩐다? 역시 누범 사유에는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누범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형법 35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누범. 자,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고? 형법 제 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어쩐다는 거야?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몇 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어쩐다? 누범으로 처벌한다. 자, 요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조문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잠깐만요. 카톡 와갖고 쓸데없는 보이스피싱 카톡이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5조에서 누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금고 이상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형을 선고받고 나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어떻게 된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지 되거든요. 요 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이거를 의미를 모르더라고. 자, 제가 이 도표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조금만 계셔봐. 조금만. 자, 이렇게 하고 조금만. 자, 요렇게 한번 좀 봐봅시다.
자, 요렇게. 조금만요. 자, 만약에,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요렇게 봅시다. 자, 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 자, 막대기 색깔을 좀 넣어보는 게 좋겠다. 자, 막대기. 조금만 계셔.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됐대요. 자,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여기라고 한번 봐봅시다. 요 시점이 바로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고 나서 종료되거나 면제된 그 시점이 여기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누범시효라는 건 어디서부터냐면은 요 시점서부터 해갖고 출발해갖고 언제까지? 자, 3년까지야. 여기가 만약에 3년째 되는 날이면은 요 기간을 뭐라 그러는 거야? 바로 누범시효 기간이라 그래요. 예? 요게 중요해.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것은 일 저지를 때 언제 저지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범에 해당하려면 언제 저질러야 돼?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요 시점 이후부터 해갖고 어떻게 된다? 바로 3년 이내에 3년까지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일을 저질러야 돼. 누범시효 기간에. 자, 다시 깨끗하게 하고 보자. 그래서 요 기간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누범시효라 그러는 거야. 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 조금만 계셔. 자, 그래서 자, 여기 색깔을 좀 달리 해보자. 자, 여기는 노란색으로 해보자. 자, 깨끗하게 하고. 자, 그래서 요 기간들 있죠. 요 기간을 누범시효라 그래. 응? 누범시효 기간. 이게 몇 년이야? 3년이야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 35조에서 말할 때 이 누범에 해당하려면은 언제 일을 저질러야 된다는 거야? 자,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몇 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 저질러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요 기간. 어느 기간? 잠깐만, 요 표시해 볼게. 요 기간에 일을 저질러야지 돼요. 되셨죠? 요 기간 내에 뭐 한다?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거를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그림이 안 잡혀 있더라고, 잘. 내가 옛날부터 저기 학생들한테 얘기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 잘 모르더라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누범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요 노란색 구간, 그죠? 노란색 구간에서, 자, 어떻게 돼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죠? 누범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 노란색 구간을 뭐라 그래? 노란색 구간을 뭐라 어쩐다? 바로 누범시효라 그래. 되셨나? 자,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맞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이랬잖아. 그럼 요 시점이 만약에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시점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요 시점서부터 해서 3년을 얘기하는 거야. 3년. 요 누범시효 기간 내에 일을 저질러야 누범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이거 이해 못하는 애들 많아. 그래서 이 노란색 구간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일을 저질러야 된다. 그래야지 누범시효 안에 일을 저질러야지 뭐 된다? 바로 누범이 된다는 거야. 누범이 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범이 되지 않는 경우. 자, 총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자, 넘버 1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범에 대한 형이, 어쩐다는 거야? 전범에 대한 형의, 집행 전, 또는, 어쩐다? 집행 중에
집행 중에 범한 후범 이렇게 좀 써볼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교도소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교도소 안에서 일 저지른 거, 범죄 저지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뭐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깜빵에 갔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거기 재소자들끼리 세력 다툼이라든지 아니면은 형님하고 서열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막 개기나 보죠. 그죠? 좀 약간 좀 싸가지 없게 개겼나 보죠. 그래갖고 만약에 거기서 싸움박질을 갖고 누가 어디 병신 만들거나 어디 다치게 하거나 뭐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어쩐다는 거야? 바로 누범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버2를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2는 뭐냐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뭐 어쩐다는 거야? 범한 후범. 그죠? 요거는 대법원 판례로서 인정한 건데, 자, 거기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83도에 어쩐다? 1600. 요거 좀 알아두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후범도 역시 뭐예요? 누범이 되지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 누범이 되려고 하면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 나서 그리고 나갔고 3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요. 노란색 구간에 들어있는 거야.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그 시점서부터 출발해갖고 언제? 3년이라는 거야. 요 노란색 구간에 들어왔을 때 범죄를 저질러야 누범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른다면 진짜 접어! 경찰 자격이 없는가 그러면 공부해도 안 돼, 그런 애들은.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좀 제가,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은, 저때 나왔었어. 19년도에 법원행시에 나왔었어, 이게. 자, 요게, 지금 여기 19년도에 법원행시에 나왔어. 그래서 법원행시. 그리고 또 언제나 가장 가까운 근년도에 나오는 것은 22년도에 해양경찰 승진, 해경 승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냐면은, 이게, 13년도 검찰에 나온 바가 있어. 예? 알아두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고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도 마찬가지야. 선고유예, 기간 중, 선고유예 기간 중에 어쩐다는 거야? 범한 범죄. 자,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있는데, 세 번째 거는 집행정지 중에 재범한 경우가 또 있겠죠? 그쵸?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 있잖아. 그죠? 형 집행정지 중에 재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복역 중에, 그죠? 복역하는 도중에 도주에서 범한 이런 범죄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 그죠? 자, 전부 다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거고요. 이건 19년도 법원행정고시에 나왔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요거 좀 알아두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범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전범에 대한 형의 집행 전 또는 집행 중에 범한 후범, 예를 들어서 교도소 안에서 범죄 저지른 거,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후범, 그리고 또 아니면 선고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 그 다음에 집행정지 중에,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어디 아파갖고 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고령으로 인해갖고 형 집행정지로 해갖고 잠깐 풀려나는 경우 이런 거 있겠죠. 그죠? 형 집행정지 기간 중에 범한 재범, 그 다음에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경우, 이거 전부 다 누범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누범이 되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우리 뭐라고 그랬었어, 여기?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만약에 그 시점이, 그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자, 그 시점서부터 해갖고 어떻게
플러스 3년 이내에 저질러야 돼. 그러니까 요 노란색 구간을 누범시효라고 합니다. 누범시효. 누범시효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질러야 돼. 예? 다른 때 저지르면 안 되고. 그죠? 그죠? 요 빨간색 구간에 저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요 3년 지난 다음에 또 일 저지른 건 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예? 어쨌든 요 노란색 구간에서 일을 저질러야지 돼요. 그래서 노란색 구간 누범시효라고 하고, 노란색 구간에 바로 금고 이상의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야 뭐가 된다? 누범이 된다는 거야. 이거 알겠죠? 그죠? 이해 가죠? 그죠? 그래. 요 정도 얘기했으면 이해 가실 거야. 그죠? 자, 이제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누범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드렸고. 자, 마지막 리을번입니다. 자, 리을번은 쉬워. 자,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이뤘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쩐다? 가액 산정은 공소제기시가 아니지. 자, 여러분 형벌 관련돼 갖고 만약에 시험 나온다면은 공소제기시는 없어. 판결 선고시나 그러니까 재판 선고시로 항상 알고 계셔. 그죠? 사실심 판결 선고시. 그러니까 재판 선고시라고 알고 계셔. 예? 공소제기시가 아니라고 뭐다? 재판 선고시. 이렇게 적어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누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요. 시험 끝나고 왔는데, 요 디귿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요 디귿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형이 실효도 행하는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실효가 됐는데 이 경우에 누범 사유가 되냐 안 되냐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다라고 확답을 못 내렸어요. 그 친구 앞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남사스럽기도 했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모르는 걸 안다고 뻥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모른다고 했더니만 그죠? 내가 집에 가서 연구해서 알려줄게 그랬는데 그 친구도 원래 형법 100점 맞고 이런 친구였는데 디귿번 문제를 하나 틀리는 바람에 디귿번 문제를 하나 모르는 바람에 이 13번 문제를 하나 틀렸대요. 그래서 95점이 나왔답니다. 하나 틀렸답니다. 만점 나오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형의 실효도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바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누범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